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나요?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학업의 부담,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교 랍비인 에이브러햄 J. 툴스키 박사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박사는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잡지를 뒤적이던 중 한 기사의 제목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닷가재는 어떻게 자라나?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닷가재의 성장 과정이 정신과 의사인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해서 기사를 읽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의 인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통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닷가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몸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외형도 함께 커집니다. 하지만 바닷가재는 다릅니다. 바닷가재는 연하고 부드러운 몸을 가진 동물이지만 아주 딱딱하고 견고한 껍질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껍질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무줄처럼 탄력적이지도 않고 플라스틱처럼 변형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고정된 크기의 딱딱한 갑옷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바닷가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지혜의 시작입니다. 바닷가재가 성장하면서 몸이 커지기 시작하면 껍질이 점점 더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릴 때 입던 옷을 성인이 되어서 입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바닷가재는 이때 극심한 압박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숨쉬기도 어렵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바닷가재가 하는 선택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닷가재는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한 바위 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던 그 딱딱한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상상해 보세요. 껍질은 바닷가재에게 있어서 집이자 갑옷이자 생명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포식자가 나타나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닷가재는 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어버린 후 바닷가재는 자신의 몸에서 새로운 껍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해져서 새로운 보호막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재는 일생 동안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합니다. 새로운 껍질이 만들어져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몸이 자라고 또다시 껍질이 조여오고 또다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바닷가재는 또다시 바위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평생에 걸쳐 20회에서 30회 정도 반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닷가재가 자랄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바로 그 불편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닷가재가 계속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편함과 압박감이야말로 성장의 신호이자 동력인 것이죠. 툴스키 박사는 여기서 정말 재미있고도 깊이 있는 비유를 제시합니다. 만약 바닷가재에게 의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닷가재가 껍질이 조여와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자마자 의사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군요. 이 신경 안정제를 드세요. 이 진통제도 함께 복용하시고요. 그러면 금세 기분이 나아질 겁니다. 바닷가재는 약을 먹고 기분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불편함은 사라지고 압박감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절대로 자신의 껍질을 벗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가 현대 사회의 우리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함을 느껴도 즉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시 약물에 의존하거나 술로 달래거나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게임이나 SNS에 빠져서 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피하려고 하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어려운 관계는 끊어버리려 하고 도전적인 상황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닷가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바로 성장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부담을 느끼는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느끼는 어려움,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느끼는 불안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우리의 적으로 보지 말고 성장의 동반자로 봐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한 단계 더 성장할 때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스트레스를 무조건 견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스트레스나 독성적인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건설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환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서 느끼는 적응의 어려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느끼는 학습의 부담,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느끼는 압박감,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바닷가재의 지혜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습과 성장의 경우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 느끼는 어려움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결국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경우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나 기존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느끼는 불편함도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소통 능력을 기르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업과 경력의 경우 새로운 직책을 맡거나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때 느끼는 부담감은 우리가 전문가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웨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며 실패나 어려움을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노력과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믿으며 도전과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바닷가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성장 마인드셋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바닷가재는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여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스트레스의 재해석,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지금 내가 성장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간단한 인식의 전환만으로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불편함 존 만들기. 의도적으로 자신을 약간 불편한 상황에 노출시켜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셋째, 점진적 도전. 바닷가재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세요. 넷째, 지원 시스템 구축. 바닷가재가 안전한 바위 밑에서 탈피하듯이 우리도 안전한 환경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접근법이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도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건강 상태도 더 좋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바닷가재의 지혜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접근법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바닷가재처럼 용기를 내어 현재의 편안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날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조여오는 껍질 안에서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가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장은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불편함이 바로 여러분의 성장 가능성을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트레스를 다르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바닷가재처럼 평생에 걸쳐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